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메타가 GPU 남은 연산력 가지고 뭐 임대 사업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제기가 되더니 오히려 최근에 이틀 전에이죠 발표된 거 보면은 AI 그 인프라에다가 2배 더 많이 투자를 하겠대요. 기존 투자로 하기로 한 것보다 2배 더 높였습니다, 메타가. 그래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켰죠. 이 말은 뭐냐면 인프라 구축해요. AI 데이터 센터 계속 때려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000포인트 회복 이후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하반기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높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처럼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보다는 조금 잦은 변동성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터졌을 때처럼 좀 극단적인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잦은 노이즈 변동성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다소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국 시장이 코스피가 특히 9,3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강한 배경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다시 뭐 단기간 안에 지금 7,0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뭐 다시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쭉쭉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반기만큼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만큼 굉장히 좀 다이렉트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은 조금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좀 다소 완만한 흐름으로 좀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금 전개가 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7년도까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이 정도 나오고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이던스는 이미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올해 상반기 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면서 삼전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처럼 굉장히 강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후년 시장에도 구체적으로 얼만큼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가이던스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제한되다 보니까 막연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요 컨센서스에 대한 공백기 안에 저는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자마자 물론 노이즈를 줄 만한 뉴스들도 떴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 흐름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요. 그리고 이 투심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죠? 피로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래서 간밤에 CPI가 되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 기조였었던 것이 지금은 인상 기조로 바뀐 상황이고 하반기 때 그게 빠르면 9월부터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금리와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공격적인 투자를 결심하게 하는데 조금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부터 많이 올라온 반도체 주식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 투자 심리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좋게 봐요. 여전히 이제 그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0만 원, 60만 원 올라갈 거다, 하이닉스가 500만 원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기저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면 저도 의견 동의를 하지만 이 전방 수요에 대한 공급 충족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죠? 여전히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줄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메타가 GPU 남은 연산력 가지고 뭐 임대 사업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제기가 되더니 오히려
최근에 이틀 전에이죠 발표된 거 보면은 AI 그 인프라에다가 2배 더 많이 투자를 하겠대요. 기존 투자를 하기로 한 것보다 2배나 더 높였습니다. 메타가. 그래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켰죠. 이 말은 뭐냐면 인프라 구축해요. AI 데이터 센터 계속 때려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도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 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뭐 태클을 걸고 막 그런 것은 아니집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전력 병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거를 간소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와이오밍주만 보더라도요. 샤이 지역에 70곳이 넘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뭐 중단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전력이 부족해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데이터 센터 다 때려 지어놨는데 여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되지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상황이 지금 이미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거든요. 이쪽에도 예비 전력이 20% 넘게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 예비 전력이 없다라고 하죠. 바닥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해요. 실제로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죠. 사실입니다. 수요도 더 커질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은 더 다방면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못 지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당장 올해 하반기 때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언젠간 직면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더 넘쳐나는 상황이 오게 될 테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재고가 쌓이면 뭐 HBM만 보더라도 지금 4세대, 5세대, 6세대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쌓아놓은 재산은 어떻게 돼요? 구형자산이 돼버립니다. 일명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 공급이 더 확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물론 제가 너무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이 조금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가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운 사이클이 온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익이 조금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굉장히 큰 변동이 나오고 뭐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추세가 다소 조금 완만한 형태로 어쨌든 올해 하반기 때는 돌아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이닉스 3전이 그러한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시장을 보더라도 쉽게 상반기 때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은 다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잦은 변동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때보다는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 때만큼의 기대 수익을 경로 의존적으로 딱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가장 주목할 업종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앞에서 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전력을 저는 가장 크게 보고요. 전력은 저는 3분기 때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채워 넣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4분기 때 더 많이 저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더 집중적으로 전력 쪽을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는 뭐 발전, 송전, 배전 다 중요하죠. 근데 발전은 되게 일단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뭐 재생에너지 복합적으로 되게 잘 봐야 되고 이 안에서 밸류체인 종목들도 되게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송전 쪽, 그러니까 이 전기를 보내고 주고받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받은 이 전기를 가지고 이 분배를 하는 이 배전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전 쪽 하면은 뭐 사실 국내에서 LS 일렉트릭 정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이 전력을 저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SS. 그래서 ESS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또 이제 하반기 때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 되게 잘 보면 좋습니다. 우선 삼성 SDI도 빠르면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 저는 관심 있게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3분기 때 그럼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도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수급이 이 메모리 빅4 종목들에서 조금 분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소부장을 되게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특히 장비 쪽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뭐 특강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뭐 라이브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특히 장비 쪽.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늘려가지고 결국에 메모리 제조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그 캐파 증설 더 한다고 하잖아요. 이 공급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용인의 반도체 팹, 삼성전자 반도체 팹은 2년 정도 증설을 앞당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6월 2일에 대만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생산 캐파 2배 늘리겠다. 다른 말로 장비를 더 그만큼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장비주들로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사이클이 또 한번 시작이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 차지하는 반도체 팹 공장 짓는 것 자체가요. 그 팹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뭐 토목 공사 비용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80% 장비 사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 3분기 때 조금 부분적으로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 강한 반등의 이유와 신고점 돌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미 반도체는 이야기할 게 상당히 좀 많은데요. 우선 좀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2분기 실적 이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 데일리 경제TV 채널 종목 분석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미 앞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라이브 특강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2분기 매출이 2,500억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분기 매출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39% 이상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고 영업이익도 1,300억 원이 넘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1%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거의 분기 매출상으로는 거의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50% 이상 상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4월에 이 40만 원대까지 찍고 나서 20만 원대까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났어요. 1분기 그 어닝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900억에서 한 100억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됐는데 84억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이게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 장비 발주에 대한 공백기가 고객사들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쇼크가 나왔을 때도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고객사들의 장비 발주 공백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시적인 것이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는데 당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1분기 이 정도로 어닝 쇼크 나왔으면 2분기 숫자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한 발 뺐습니다. 한 발 빼는 과정 중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근데 4월, 5월, 6월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확인되면은 급선회를 하겠죠. 떠나갔었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오늘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데 상한가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상한가를 갔지만 40만 원대부터 실적 안 좋게 나와가지고 20만 원대 떨어졌다가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도 26만 얼마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TC본드 쪽, 이 하반기는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C본드 쪽에서는 지금 뭐 12단 쪽에서도 한미반도체의 이 장비가 거의 압도적이죠. 전체 TC본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2% 정도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네, 단수 12단 위쪽에서는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차세대 HBM 같은 경우는 16단을 표준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본딩 쪽 장비에 대한 이 시장 점유도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당연히 저는 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리스크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리스크가 아니고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더 견고하게 굳혀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말했잖아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늘려서 메모리사들이 돈 많이 번 것처럼 메모리사들이 지금 지출이라든지 캐펙스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한미반도체도 수혜를 보는데 그럼 전고점 말씀하셨어요. 도달할 수 있느냐고 42만 원인가 그러죠.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소부장 사이클이 어떠한 변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확실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부장 사이클이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오늘 종가가 올해 하반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은 적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